잘 보세요. 오늘은 이제 문장의 짜임을 지금 선생님이 백지로 외우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문장 성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꾸로 설명할게요. 5번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당연히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고 얘는 일단 딱 보고 견문장인 걸 알아야 돼.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이라는 게 의미가 애들이 견문장을 보고 이게 왜 서술어가 2개지 이렇게 헷갈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2개로 나눠봐야 돼. 요거는 견문장 중에서도 관형절이 안겨있는 문장이에요. 내가 왜 관형절을 냈을까요? 저번 주에 관형절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관형절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관형절에는 생략된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생략된 성분이 없는 경우는 선생님이 뒤에 특정한 단어가 올 때가 많다. 요거까지 설명해줬죠? 그래서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은 일단 얘가 꾸며주는 말이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 주어 있으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뭐겠어? 목적어겠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부사어일 수도 있어요.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놀았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필수적으로 어디에서 놀았는지가 필요하겠죠. 공원에서 놀았다. 학교에서 놀았다. 이런 식으로 관형절이 꾸며주는 말이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 주어일 수도 목적어일 수도 부사어일 수도 있어요. 이 감화 문제를 풀다 보면 생겨요. 자, 그래서 생략된 성분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 저기부터 여기까지 안긴 문장 찾는 방법 그리고 이어진 문장 찾는 방법 공식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관형절이라는 걸 알려주는 절표지는 요거가 되겠죠? 그죠? 어김없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절표지는 찾을 수 있어야 돼. 필수야. 무조건. 거기에서 이제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 목적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2개를 쪼개라고 했으니까 아는 문장을 말해보세요. 5번 문장에서 아는 문장을 말해보세요. 난 김밥이 제일 맛있다. 나는 김밥이 제일 맛있다가 아는 문장이야. 자, 1번 문장, 아는 문장은 나는 김밥이 제일 맛있다. 이 아는 문장 속에 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원래 형태를 밝혀야 되니까 여기 김밥을 꾸며주는 어떤 김밥이 제일 맛있는지 어떤에 해당하는 문장이 여기 원래 형태는 뭐였을까? 어디였지? 엄마가 거의 대부분 이걸 틀렸더라. 엄마가 김밥을 자, 잘 보세요. 여기 맛있다지. 엄마가 김밥을 만든 게 먼저겠지. 네. 이거 이해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김밥을 만든다가 맞을 것 같아요. 엄마가 김밥을 만들었다가 맞을 것 같아요. 만들었다가 맞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출제 포인트는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된 성분 찾을 수 있는 거하고 2개 문장 쪼갤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김밥을 만들었다가 좀 더 맞겠죠. 이해했지? 그래서 만든다도 맞게 해줬지만 만들었다가 의미상 맞는 거야. 동작이 일어난 순서를 따지면. 그치? 그럼 이 문장이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 문장 속으로 안긴 문장이 되려면 뭐가 바뀐다고 했어? 요게 바뀌는 거야. 근데 원래 형태를 밝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엄마가 김밥을 만든이라고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만든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잘 들어. 엄마가 만든이라고 쓴 사람은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 있다는 걸 놓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엄마가 김밥을 만들었다 해서 이 김밥이 여기에도 나오니까 중복돼서 생략된 거라고 했잖아요.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을 찾아야 하는 문제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요거는 맞게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선생님이 물어보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시제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시제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종결 표현으로 써야 맞는 거야. 만든다, 만들었다 다 맞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만든이라고 쓰면 안 돼.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게 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2개를 쪼갰다. 자,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다 설명한 것 중에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따로 단독으로 냈어요.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제일 많이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일단 홈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견문장이라고 하는 게 홈문장 여러 개를 섞는 거야.
두 번 이상의 혼문장을, 2개 이상의 혼문장이 3개 될 수도 있고요. 4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근데 지금 이거 배울 때 쪼갤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중등부를 잘해야 고등부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중등부를 깊게 심화해서 풀면 고등부가 어려운데도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 문제는 변문장의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틀린 사람들 잘 봐봐. 흐름이라는 게 있어. 문제의 흐름, 독해력이에요. 핵심되는 걸 보고 선생님이 옥곱계 낼 때 애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옥곱계는요 복습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를 어떻게 낼까를 맞추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출제 포인트는 모르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자기가 공부한 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거 하수들이 나는 짓이지. 그러니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는 출제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훈련도 옥곱계예요. 알았지? 옥곱계에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있어. 그리고 이 짧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걸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고 여기에 덧붙여서 뭘 하고. 그래서 원래는 옥곱계 하려고 학원 오는 겁니다. 옥곱계는 혼자 못하잖아요. 내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 대신할 수 없는 걸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빠진 학생은 집에서 여기 현강에 와서 했을 때랑 똑같이 아마 박지민이 다음 주에 오면 다 맞춰서 숙제 다 해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 반드시 채워갖고 오셔야 돼요. 변문장은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이 있어요. 변문장의 종류야.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방법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연결어미를 찾아야 하는 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문제를 내면 연결어미에 동그라미 치고 대등인지 종속인지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야 돼.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이어진다고 그랬죠? 주서. 얘가 앞절이야. 얘가 뒷절이야. 앞절과 뒷절을 합치려면 2개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필요하겠죠? 그게 연결어미야. 여기에 연결어미의 종류가 대등적 연결어미하고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미 생략해서 쓴 겁니다. 대등적 연결어미하고 종속적 연결어미를 찾아야 돼. 나중엔 연결어미, 전성어미, 그 다음에 어미하고 접사의 차이점, 이 설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연결어미구나를 이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 자 그러면 앞절하고 뒷절하고 교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시제가 같을 때. 뭐 할 때? 시제가 같을 때. 오 영어에서 그렇게 배웠군요. 영어 맞지? 영어 배경 지식이지. 앞절과 뒷절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요? 대등일 때. 그렇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표정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만 교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시험 문제를 언젠간 또 옥곱게 하면서 내겠죠. 계속 누적 범위니까. 배웠던 거 알려준 것 중에서 랜덤으로 몇 문제 낸 거잖아요. 오늘 안 낸 건 다음번 시험 때 또 냅니다. 문장일자리 나올 때. 앞절과 뒷절을 교체할 수 있는 게 대등이야. 교체해도 어색하지 않은 거. 이유가 뭘까요? 나열되어 있어. 대조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선택하면 돼.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게 반대되는 대조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 그걸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그럼 오늘은 뜻까지 쓰라는 말 안 했지만 뜻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다음번에 뜻까지 쓰라고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종속 같은 경우는 앞절이 뒷절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야. 앞절이 일어나야만 뒷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2개를 바꿨을 때 어색하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에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리가 없어. 원인이야. 원인.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가 뭐죠? 목적, 의도.
자, 이렇게 4개만 냈는데 4개까지가 개정되기 전 중학교 교과서 과정이었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고등부 내용이 많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뭐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네, 배경, 양보. 일요일 팀 잘했어. 배경과 양보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뭐뭐 했는데 학원 갔는데 시험을 봤어. 자, 오늘 시험을 볼지라도 오늘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겠다 이런 거 양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건 뭐예요? 조건은 거든. 밥을 먹거든. 설거지 좀 하세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뭐 있던 거. 그 다음에 목적이나 의도는 러나 러브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추가된 거 이번에 안 냈으면 다음번에도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아는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이 있어. 사실은 학생들이 이걸 너무 많이 틀려서 선생님이 엄청 설명을 강조해서 해서 오늘 많이들 맞았어요. 많이들 맞았고 아는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는 문장 속에 있는 안긴 문장이 절이라는 뜻과 같은 거고요. 무슨 절인지를 밝혀야 되고 그 절을 알려주는 절 표지를 찾으라고 한 겁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여기 봐봐. 여기 봐. 절 표지가 없는 서술절이지. 이것조차도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 내신 문제는 그런 거야.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 표지를 찾고 절 표지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명사절은 음이나 미음이나 기가 붙으면 명사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 명사절에서 선생님이 꼭 찾아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명사절 뒤에 뭘 보라고 그랬죠? 조사를 보라고 했습니다. 조사. 원래는 명사절의 역할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명사절 뒤에 붙은 조사에 따라서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왜 주어, 목적어, 부사냐? 얘네들이 필수 성분이라서 그런 거야. 주성분이라서. 근데 명사절 뒤에 있는 조사는 뭐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생략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완전 잘했어요. 그래서 생략된 조사가 있으면 조사를 찾아봐야 되고 명사절의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어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건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알았지?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절이요? 관형절이요. 관형절은 은는 을던 찾으시면 되고 관형절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냐면 각각의 어미들이 시제를 표현합니다. 시제. 관형절의 역할은 뭐예요? 관형어 역할이지. 관형어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체언수식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절은 여기 꾸며주는 말이 관형절에 뭐가 될 수 있다고? 생략된 성분이 될 수 있다고. 이게 공식이야. 공식을 숙지하고 문제를 푸시고요.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 없는 건 선생님이 예를 알려줬어요.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진실을 밝혀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관형절의 내용이 뒤에 꾸며주는 말의 내용인 거야. 똑같은 내용이니까 생략된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부사절의 역할은 뭐예요? 용언수식이겠죠. 용언수식. 그 다음 서술절에는 뭐가 없다고? 절표지가 없어요. 그래서 절표지 찾는 대신 서술절 찾는 방법은 주어는 2개인데 서술어가 1개일 때 주주서서 찾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주주서 중에서 뒤에 오는 주어 서술어가 아는 문장에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되고 이 안긴 문장을 뭐라고 하는 거야? 서술절이라고 하는 거야. 서술절. 자, 되게 짧게 써줬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다. 됐죠? 틀린 거 외우시고 빼빼기 백지하시면 됩니다. 빼빼기는 많이 안 틀렸는데 좀 외울 필요가 있는 것들 10번씩 쓰시면 돼요. 틀린 데만. 틀린 것만 10번씩 쓰는데 잘 봐. 선생님이 쓰게 하는 의도하고 외우게 하는 의도가 만약에 내가 여기를 틀렸어. 여기를 틀렸는데 일부 틀렸어요. 그럼 틀린 거 쓰세요 했으면 2번이 한 문장인 거예요. 이걸 맞추려고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빼빼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틀린 사람은 견문장의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올 걸게.